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 의대 정원을 동결시켰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몇 가지 옛날 뉴스, 대한 뉴스를 조금 몇 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 그때 누가 동결시켰을 테니까요. 보겠습니다. 90년대 설립된 신설의과대학 중 일부가 아직도 자체 부속병원이 없어서 부실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5명 정도 돌면 적당한 과에서 10명의 학생들이 같이 돌다 보면 교수 숫자도 크게 부족합니다. 정말 수차례 병원 계획을 발표해 왔고 수도 없이 그걸 변경했습니다.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90년대 세워진 신설의대 9곳 가운데 아직도 자체 교육병원이 없는 곳은 2개 대학. 교육병원을 확보한 7곳 가운데 2곳은 대폭적인 추가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출소 경쟁과 성급한 의대 신설이 두고두고 부실 교육을 낳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 개교한 신설의과대학들이 영호남과 충청 지역에 부속병원을 짓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충남 지역에 병원을 짓겠다는 당초 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들 신설의과대학들은 모든 농어촌 지역 중소도시에 병원을 짓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대신 대도시에 병원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병원을 증축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병원재단들의 배짱과 원칙 없는 정부의 의대 신설 정책이 의대 교육의 품질 저하로 교육부는 또 일부 의과대학의 경우에 정치적 로비에 의해서 설립이 인가된 사실을 시인하고 현재 의료 인력이 과잉 상태에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서 오는 2002년까지 의대 신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부터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상 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경상 의료비 증가율 역시 우리나라는 연평균 7.6%로 늘어나기만 하던 의과대학 정원이 처음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의대 정원이 앞으로 4년간 10% 정도 줄어든다는 소식을 이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국의 의과대학 수는 41개로 모두 3,5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6, 70년대부터 의대 증설이 본물을 이루면서 의대생 수가 지난 30년 사이에 2배까지 꾸준히 늘어 공급 과잉 사태를 맞았습니다. 의사 인력은 10년 후에는 10% 이상 공급 과잉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감축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입학 정원이 156명 줄고 2005년에는 편입학 정원을 114명 줄이는 등 2007년까지 모두 351명이 줄어듭니다. 미국 6.5명, 일본 6.1명보다 많아 2007년 이후에는 의사 수가 OECD의 적정 기준을 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뉴스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11개 의과대학이 있었고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거겠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 11개 의대가 갑자기 더 많이 생깁니다. 연도를 보시면 1년에 1개씩 생긴다고 이상 생기는 거죠. 그다음 노태우 대통령 때 2개가 더 생기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 9개가 더 생겨서 갑자기 의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약간은 정치적인 그 선심 정치라 그럴까? 그 지역에다가 의대를 배분함으로써 그 대학은 또 그 지역은 뭔가 위상이 올라가고 우리도 의대가 있다. 우리도 대학병원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갖고 싶어 하는 그 지역의 그 요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만들게 됩니다. 실제 이때 나왔던 비평이 뭐냐면 현 정부가 9곳이나 했는데 부실한 교육. 아까 보셨지만 병원이 제대로 대학병원을 잘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나중에 만들게 되는데 제대로 잘 안 만들어진 것도 많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필요에 의해서보다는 선심 정치. 우리 공항 같은 거 지방에 막 만들고 뭐 지방에다가 뭐 다리 만들고 그 전시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남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남발되기가 어려운 게 이거는 교육부, 복지부 모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지방 입장에서는 그 지방에 계속 의대가 대학 또는 의대가 또 대학병원이 생기기를 강력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다 이해됩니다. 지방에 공항도 생기고
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생기고 의대도 생기고 하면 다 좋죠. 그 지방으로서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좋으냐? 그건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국회의원들이나 지방 정치가들이 그거를 뭐 공약으로 내건다든지 뭐 수건 사업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로비를 하고 막 그런 일이 지금 잘 몰라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도 아마 그런 염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의치대 신설 제안을 했고요. 의대 설립 기준을 강화시켰어요.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만 의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전에 사실 그 조건이 부합이 안 되는 것도 선심적으로 막 했던 거죠. 그래서 그 4년에 걸쳐서 약 10% 정도를 감축하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문제가 많으니까 증가시키든 감축시키든 어쨌든 문제가 많아요. 그 갑자기 입시제도에 큰 변화를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감축시키기로 해서 10% 정도로 감축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058명으로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 OECD 자료를 해가지고 10만 명당 의대 정원이 이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6.9명이다. 한의사를 포함해서는 8.5명이다. 그래서 감축하지 않으면 그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의대 정원할 때는 재정 부담 이야기는 전혀 안 해요. 하긴 하지만 뒤에 조금 합니다. 그건 이제 강조점이 다른 거죠. 어쨌든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의사 유발 수요 때문에 갑자기 증가할 것이다.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다룹니다.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요즘은 그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의학 교육 부실화로 인해서 동유럽 국가들처럼 수준이 저하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상당히 우려를 해요. 자, 그래서 의파일 특유가 있는데 이렇게 할 거라서 이렇게 줄일 거다라는 대통령에 보고할 것인데 10% 감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당장 감축은 어렵잖아요. 수험생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서서히 감소시키자, 점점점 줄이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발상이죠. 갑자기 하게 되면 혼란이 많다는 거죠.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건강보험급여를 위한 적정 의료 공급 체계 설정에 관한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보고서예요. 엄청 두꺼워요. 지금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본도 있고, 이게 요약본이 있고 진짜 보고서가 있는데 뭐 대통소유하지만 어쨌든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2006년도 나온 거예요. 2004년 기준으로 2만 내지 3만 정도의 그 베드가, 병상이 과잉 공급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금 추세를 가면. 그래서 2015년 정도에는 최대가 됐다가 그 후에는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20년도에도 계속해서 2만에서 4만 정도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측했죠. 그 다음에 의사 수는 이제 의원급 의사 수가 있는데 2004년을 기준으로 약 1000명 정도 의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고 점점점 커져가지고 2015년이 최대인데 2020년도에는 2000에서 3000명 정도, 5000명이 안 되는 정도로 과잉 공급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그 표예요. 수요가 이렇게 돼 있고 가정 1, 가정 2가 있고 공급은 이렇게 된다. 그대로 쭉 하게 되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빼게 되면 그 숫자가 나오죠. 이게 최소값, 최대값인 거예요. 아까 봤던 요 문장으로 봤던 요거를 표로 표시한 겁니다. 같은 숫자예요. 그래서 또 보면 아까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한 겁니다. 결국 2004에서 2020년이 되면 과잉 공급될 것이다. 그 우리나라는 침상수가 많아. 이게 결국 베드수가 많다는 것이 의사도 많고 병원도 많고 베드수도 많다는 그 같은 비슷한 말입니다. 과잉 공급됨으로써 병상 이용률은 낮아질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하고 있고, 의사 인력의 경우에 2006년도 보고입니다. 의사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아니다. 작다는 거죠. 작은데 입학 정원이 급속하게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70년대 후반에 의료보험 실시에 따라서 전 국민이 다 병원에 갈 수 있게 된 문턱이 되게 낮아졌거든요. 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 병원이 적었어요. 병원이 적어가지고 저는 그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 있는 국군 통합병원이 있는데 그 통합병원에 군의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병원이 적다 보니까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서 군 병원에 갔었어요. 군 병원에 가서 거기서는 각 과별로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물론 당시도 종합병원이 있었지만 그게 너무 문턱이 높기 때문에
군 병원에 가서 전문의를 만난 거예요.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옛날에 의사가 적었습니다. 옛날에 한지 의사라고 있었어요. 한지 의사. 의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제 의사가 아닌데도 그 지역에서 약도 팔고 막 이렇게 몇 년 동안 이상 하게 되면 단지 제한된 지역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고 무슨 약 먹고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의사할 수 있는 아주 특정 의사를 만든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의사가 부족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의사의 입학 정원을 급속하게 성장시켰어요. 그래가지고 77년도에는 14개에 1,300명 정도였는데 2003년에는 41개 학교 엄청 뻥튀기 했죠. 지방에 나눠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500명 정도의 규모의 의대생이 매년 나오는 거예요. 입학 정원은 3,200명이었는데 입학 정원 외에 또 다른 또 들어오는 루트가 있어가지고 3,5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년, 2006년도 보고서입니다. 20년간 의사 인력은 5.8% 계속 성장해 왔어요. 근데 인구 성장은 0.9%예요. 인구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 6.5배의 속도로 쭉 증가시켜 온 거예요. 뭐 많아질 것이다를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부족했으니까 이렇게 좀 인구보다 더 증가시킨 건 맞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또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의료 자원의 과잉 공급으로 병원이 도산하고 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도산한 곳이 9.5%죠. 개인 의원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그 의원은 훨씬 더 숫자가 많죠. 이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너무 많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이유죠. 도산 이유 중에는 경영 악화로 인한 것이 50%, 경영권 양도가 뭐 그 나머지의 절반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요즘 뭐 동네마다 카페가 있잖아요. 그다음 동네마다 치킨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산율이 많죠. 뭐 2년 이상 지속되는 확률이 적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병원도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한해야 된다. 공급을 제한해야 된다. 의사들이 공급을 제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이 과잉이 되게 되면 이제 치킨집이나 커피는 소비자가 안 먹으면 그만인데 병원은 과잉 진료를 심하게 되고 중복 진료를 할 수 있게 되고 막 중복 진료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 부당 청구 등 하는 의료 행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과잉될 경우에는 의료의 오남용, 낭비가 초래되고 과소일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보게 된다. 그건 당연한 상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의사 인력 과다 배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갑자기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 수준인 것을 목표로 해서 2004년도에 요만큼, 2005년도에 요만큼, 2007년도에 요만큼. 이게 보면 2006년도 나온 보고서니까 요까지는 이제 과거가 됐고 요건 이제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시면 과연 의대 인원은 누가 동결시킨 거죠? 이거 의사들이 빡 동결하자고 동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 당시에 의대가 부실하게 많이 만들어졌고 제대로 교육병이 일거리 안 되는 상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대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의사가 너무 많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다 인정이 됐던 분위기예요.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뉴스에서 기자들도 그걸 인정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대통령마다 의대를 계속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동결시키게 되고 의사 숫자를 줄이게 된 겁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포커스는 논리는 이겁니다. 누가 의대를 동결시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자, 그럼 과연 의대 인원이 동결되었나 좀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부록 같은 거예요. 춘제주제에 따르게. 자, 보십시오. 지난 10년을 보게 되면 이건 2014년부터 2023년이에요. 10년을 보면 대학생 숫자가 계속 줍니다. 의대 숫자는 3,058명이지만 계속 줄어요. 그러면 전체 대학생 중에서 의대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겠죠. 그는 1.214배 증가합니다. 20%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점점 분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그 위에 분자는 똑같으면 점점 비율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는 이게 아니고 전국 대학생들의 비율이고요. 이거는 입학 정원이에요. 입학 정원이 2010년도에는 73만 9천 명 정도였는데 22년도에는 약
1년, 12년 정도 지나니까 59만 2천 명 정도로 대학생 숫자, 입학생 숫자가 4년제 대학생 숫자가 80% 정도로 감소해요. 즉 20%가 줄어요. 근데 의대생은 그대로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즉 분모는 계속 줄어들어서 20% 줄어들었어요. 5명 있던 것이 4명 되는 거죠. 그걸 줄어들고 있는데 분자는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 신입생은 1.25배 증가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그런 말 합니다. 요즘 그런 말 하는데 그 말은 느낌은 야, 물가도 계속 오르고 인구도 계속 오르고 우리 소득도 계속 오르는데 의대는 그대로 고정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준 어감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은 증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고 적정해야 되는데 의대는 계속 있고 분자는 계속 감소했으니까 결국 의대 정원은 계속 증가해왔던 셈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OECD에 보면 통계는 이건 2000 최신 통계인데 여기는 OECD 평균 빨간 선보다 많은 나라예요. 이미 많은 나라인데도 더 증가시키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오스트랄리아, 그다음 요거 노르웨이 이런 데는 지금도 많은데 평균보다 많은데 계속 증가시키는 나라가 있고요. 이 나라는 뭐냐면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지금도 이건 그리스는 계속 감축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OECD 평균보다. 자, 이거는 OECD 평균보다 낮은 나라들이에요. 낮은 나라들인데 낮은 나라 중에서 또 계속 낮게 한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 뭐냐면 프랑스. 프랑스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계속 증가를 OECD보다 낮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나라 재팬, 여기 재팬이거든요. 요 재팬이죠. 재팬은 OECD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은 OECD보다 계속 낮게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인구 관련된 것도 있고 그 영토에 있는 것도 있고 수요가 있고 다른 게 다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 있어요. 유나이티드 킹덤. 이거는 좀 낮게 하다가 약간 최근에 더 올렸어요. 이거 뭐 유나이티드 킹덤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 한국 어떠냐?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아요. 그렇지만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3,058명이라고 하는 그 동결된 숫자 상으로도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보시면 100에서 130 얼마, 131 정도 되죠. 10명이었던 것이 13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10년 사이에 그 정도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따져보면 2010년도에서 2020년까지 인구는 4.6% 증가했어요. 전문의 숫자는 40.8% 증가했습니다. 거의 10배에 가깝죠.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숫자는 그 2010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까지 34.6% 증가했어요. 인구는 분모는 요만큼 만만히 늘고 분자는 막 더 빨리 내려가니까 40% 올라가니까 전문의 숫자는 34.6% 증가했어요. 또 내외 산소를 따져보면 내과는 10년 사이에 46.3%, 외과는 13.2%, 산부인과는 좀 낮아서 8.3% 더 증가했습니다. 그 부족하다는 산부인과 의사조차도 증가했어요.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26.8% 증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구는 이만큼 늘었지만 어린이 인구는 훨씬 줄었거든요. 이해되시죠?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동네에 어린아이가 없어요. 유치원도 줄고 초등학교도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의사는 26.8% 증가됐으니까 이 소아청소년 특히 어린아이들만 하기 때문에 인구를 대비한 게 아니죠. 분모에 소아들이 들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3,058명을 동결시켰다라는 느낌을 보시면 이 3,058명 동결되면 되게 작은 것처럼 느끼잖아요. 숫자는 그대로지만 분모가 계속 줄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숫자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의대 정원을 동결시켰나? 동결시킨다고 동결시키는 게 아니고 과거 정부들이 너무 갑자기 부실 의대생들을 확 2배 가까이 확 증가시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의사들이 부족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부실하지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했고 그러니까 적당히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쭉 2배 이상 증가하다가 10%를 줄인 거예요. 10%를. 그래서 쭉 유지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가 너무 많다는 거 하나, 부실한 의대 교육대 하나, 또 세 번째는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거 하나, 의료비 상승된다는 거 하나,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동결시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동결되느냐 따져보면 사실 그 입학 정원은 동결됐지만
분모가 계속 감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대는 계속 의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지금도 계속. 역사적으로 쭉 돌아보시니까 다 이해되시죠? 혹자가 말하기를 의대는 지금 증가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3,058명 될 때 그때 감소시켰기 때문에 그 감소폭만큼을 지금 한 번에 증가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이 필요한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분들은 그 의대 정원, 의사들이 증가되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를 쭉 돌아보시니까 그 요즘 의대 증원해야 되느냐 감소해야 되느냐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는지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